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2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묵은 방송이 되어서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방송 잘 보셨나요? 네, 사용익빛이 마이너스 40%. 네, 소형평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더샵 센트럴시티, 레미안 장전, 센텀비스타 동원 2차 등등등등. 자, 마이너스 30% 하락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네,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하는 현상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전환이냐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 계속 짚어드리고요. 최두호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초반에는 하락기 때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사실 저는 하락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하락을 주야장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는 이야기로 항상 반박을 했었어요. 근데 뒤늦게 하락 현상을, 급격한 하락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맞지 않다. 최근 부동산 분위기 확실한 반등 분위기인데, 확실한 반등 분위기? 일부 반등, 워낙에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부 반등하는 현상. 아마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접한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아마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실한 반등 분위기? 이거 모릅니다. 좀 확실한 하락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이 여기 마사라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부분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저는 큰 추세 흐름은 일단 하락이다. 대구가 먼저 하락을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구도 일시적인 반등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매물이 폭증하고 다시 급매가 소진되고 나면 또 다른 급매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하락이 마무리되었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격 브리핑만 할 거면 뭐하러 방송할까요? 어제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가격 요 사이트 돈보 아니면 아파트 투미 그리고 아파트 투미 아니면 뭐 오늘의 부동산 요런 사이트도 있어요. 오늘의 부동산 실거래가 오부실인가 뭐 요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정말 하루에 뚝딱뚝딱 자기 동네만 보려면은 1분만 하면은 끝납니다. 뭐하러 시간 15분 20분씩 내가지고 제 방송을 시청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상승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락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그래도 지금도 이제 찐 반등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90 정도 될 거예요. 아직까지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한번 들어는 보자. 그리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뭐 확실하다. 방향이 돌아섰다. 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송도 많이 들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 안 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네. 상승한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어도 괜찮습니다. 특례보금자리 효과 분명히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다.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추세 매일매일 거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 효과 얼마나 있을 건지 거래량 얼마나 늘어날 건지 그 예측치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안 팔면 못 판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누군가는 저가의 물건들을 막 던지는 현상들도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 끝나고 돈 투입이 끝났어요. 근데도 지속적으로 오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방향을 전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무한정 오르기만 했나요? 오르다가 급격히 오르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마지막에 치솟아 올랐죠. 지금 정권에서 이때 규제 정부 강력한 힘을 가지고 20차례가 넘게 거의 30차례에 가까운 규제책을 내놨지만 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항공모함배 돌리기 마냥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 정책 한두 개 까딱까딱 사실 정책 한두 개 까딱까딱 아니죠. 너무 많은 걸 거의 다 내놨죠. 남은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내놨는데 호떡 뒤집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정책을 내놓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가격의 흐름을 뒤집는 것은 호떡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 자, 부산, 대구 우려스럽죠. 네, 울산은 아직까지 그래도 요 대열에 들지는 않았어요. 2강 4약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전세 가격 여전히 많이 빠진다는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정부에서 내놓을 만큼 다 내놨다. 이거 한 개씩 내놓을 때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만 요거만 내놓으면은 부산 다시 시장 뒤집어진대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바람잡이를 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팔고 도망갔을 거예요. 규제 해제
하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달라지는 거 없었어요. 돈을 푸니까 달라졌어요. 금리 동결, 말은 금리 동결이지 실질적으로는 시장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전세 거래가 다시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뒤바뀌었나라고 물어보면은 불확실성 너무 큰데 무역 적자가 도대체 얼마야? 그 IMF급인데 인플레이션 쓸 돈이 없어지는데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고 쓸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 직장들도 지금은 또 위기를 겪을 거예요. 지금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뭐 전기차 관련, 로봇 관련, 아니면 AI 관련 이 모든 것들이 자 뭔가요? 전기차 좋습니다. 배터리 좋습니다.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뜨는 게 있으면은 나머지 내연기관차 부품 수가 몇 개인가요? 그 절반 가까이 줄어들죠. 한 2만 개 정도 들어가나요? 내연기관차 한 개. 근데 그 부품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산업이 있으면 어딘가에 또 침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잘 보지 않죠. 누군가는 뭐 실직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장사 잘 안 된대. 자영업자들 아마 이렇게 푸념하고 한숨 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때도 자영업자들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야, 위드 코로나만 되면 괜찮아. 마스크만 벗으면 괜찮아. 뭐만 하면 괜찮아. 했지만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이 갈대밭 속,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바뀌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급격하게 분위기가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대출금리, 기존 대출자 오지게 부담스러운 상황, 신규 대출자는 조금 숨통을 트여주니까, 전세 가격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전세 거래가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떨어지던 전세 금액이 살짝 반등하는 느낌도 들고, 근데 희떡 뒤집어졌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2월에 거래량 맥시멈 2천까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진행하는 방송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뭐 늘어난다, 뭐 이런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수치적으로, 그리고 이 수치가 늘어나던 수치가 점점 돈이 소진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짚어주는 방송 있으면 더 좋은 방송이면 더 좋은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어차피 제가 또 이 하락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 이전에 하락했던 도시들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요. 제가 대구, 부산만 방송을 하고 있지만 틈틈이 뭐 세종시, 하락대장 세종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각 지역들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거지 단순히 쇠강경 아니면 옆에 눈 가리는 안경 이거 뭐라고 하죠? 승마할 때 보면은 말 옆에 주위에 시선 분산되지 않도록 눈 옆에 가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딱 가려놓고 하락이야 라고 딱 점 찍어놓고 앞만 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주위 상황 다 살펴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부산 매도 물량 이런 적 없었죠? 제가 여기 화요일날 방송했을 때 거래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지? 매물이? 이런 날이 없었는데 이러고 나면 꼭 무슨 변화가 생기던데라고 말했는데요.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매물이 증가했는 적은 제가 한 1년 4개월 정도 매일같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나타나는 블랙스완 같은 이런 현상, 매물 43,000개 늘어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연초 대비 물량과 비슷한 정도. 물량 안 늘어나네. 심지어는 이 설에 끼었을 때는 야 물량 줄어든다, 매도 물량 줄어든다, 가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설날에는 항상 있었던 현상이다. 그 이후에 다시 갭을 채우고 물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부분이나요? 연초 대비 물량이 무려 10%나 늘어났어요. 금매가 소진되었으면은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단순히 가격이 10% 반등했다, 물량 10% 늘었습니다. 수요와 공급 다시 끌고 와야 되나요? 끌고 오지 않더라도 근데 비단 이것이 부산만의 문제이냐?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물량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부산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큰 흐름, 전체 큰 분위기는 순식간에 호떡 뒤집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자, 저의 예측치 2월 28일 19,500건, 17,600건. 대구에서도 이런 우를 작년에 범했어요. 다만 이게 추세가 2,000건의 갭을 두고 작년에 1년 동안 대구가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작년에는 월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물량 지금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어요. 금리가 낮게 적용되면은 월세 매물은 좀 줄어들고 전세 매물은 다시 늘어나고 전세 거래량도 다시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
전반적으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 지금 절대치가 굉장히 높더라는 부분, 작년 말에 물론 작년 말보다는 떨어졌어요. 18,700건 수준에서 17,600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물량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물량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하거나 움직이려면 요 노란색 선 2021년 전세 물량 연말쯤 있죠. 이때쯤 되면은 한 8,000건, 9,000건 정도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전세 잘 안 빠지네. 왜 이렇지? 예전엔 집만 내놓으면 전세가 빠졌는데, 혹은 그전에 임차인이 머물러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톤 터치하듯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물처럼 물량이 늘어나 있으면 생각보다 빈집으로 나와 있는 전세 매물도 보일 거예요. 달라지는 부분들. 일단 물량이 많다라는 부분. 월세 물량은 연초 물량 뛰어넘었어요. 연초 물량보다 더 적어졌던 시절도 잠깐 있었지만 4일 동안 급격한 매물 증가로 인해서 월세 물량 줄어났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월세 이 다 세 개를 다 합친 물량 자체가 역대급으로 치솟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분위기가 요거 매물도 줄어들고 가격도 반등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댓글 남겨주신 분 확실한 반등 분위기라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확실한 반등이라고 딱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79건 중에 신고가가 한 건 있었는데 제일 싼 아파트 하나가 신고가가 나타났어요. 거래량 현재 2월달 955건. 네,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 중개소 들러가지고 거래합니다. 자, 995건. 자, 지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2배 가까운 거래량 증가, 1800에서 2000건 가까이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 2월의 거래량.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빙하기를 탈피하려면 급격적으로 2000, 3000, 4000, 5000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남천 금호 올림 더비치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서 8억 9천. 더샵 센트럴스타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8억 4천. 157제곱미터였어요. 레미안 장전 35평형 가격 8억 1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맞죠? 더산 명지펄스 월드 3단지 27% 정도 하락해서 7억 3천. 요거는 99제곱미터 있었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가격 30%씩 더 센텀 비스타 동원 2차 30%, 35% 이렇게 빠졌고요.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또다시 6억 이상 반등하는 것도 있지만 또 6억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 59990. 좀 의미 있는 숫자라는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위비치 요거는 한 40% 정도 떨어졌고요. 나머지도 30% 이상 떨어지는 거 30, 35, 44. 뭐 분위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반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그럼 30, 40, 50, 60 계속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장 상황 바뀌는 대로 저는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급격하게 약간의 뭐 반등 분위기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선동을 해버리면은,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가 물건을 한 개 샀어요. 만약에 부산에. 난 몰래 물건을 한 개 샀어요. 그럼 그 동네 가격 반등할 때마다 그것만 꼭꼭 집어가지고, 야, 이 동네 반등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 반등을 하면 반등한다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고,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저의 이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이권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놨는데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주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격 반등 하나 나오죠. 야, 분위기 달라졌다. 가격 반등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니 잘못됐네라고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행선을 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현재 가격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계속 똑같습니다. 분위기 대형 평형 조금 예외로 두고 나머지 30%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요 아파트 30% 하락, 이 아파트들 35에서 40%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파트 툼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반등했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무거워요. 물량이 늘어나는 게 무겁습니다. 배가 더 물량이 더 태우면서 배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벽산 아파트 25% 정도, LG 메트로시티 거의 40%, 45%, 네, 그 정도 하락하는 모습. 30, 40,
제 아파트 이름 특정히 언급 드리지 않더라도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가격 아랫부분으로 가면요, 생각보다 또 막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명지도 웨스턴 40% 정도 하는 3억 9,800 이런 의미 있는 가격들 띄엄띄엄 나오기도 하고요. 대형 평형들은 하락이 조금 적어 보이지만 별반 차이 없더라. 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대구에는 조금 올랐는 아파트는 조금 떨어져. 많이 올랐던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 이랬는데요, 조금 올라가는 아파트도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보니까 얘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한 20층 가까이 되고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재건축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외곽이에요. 이러니까 얘들을 막 던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뭐 실거주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막 던지는 물건 외곽에, 난 집 좀 오래돼도 괜찮아, 아이고 내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좀 오래돼도 괜찮아 하시는 분, 외곽이라도 괜찮아, 나 뭐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뭐 그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고점 가격 대비 좀 득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계속 봤을 때는 오래된 아파트들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가격 나머지 사직 3점 2차 3점 그린코어 가격 30% 이상, 나머지 30%씩 하락하는 부분들, 가격 저 아랫부분에도 30% 가까이 3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30% 40% 하락하는 건들 보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고 있는 것, 네, 생각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거래가 제법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거래 2,000건 나오는데 3,000건까지 돌파하고 쭉쭉쭉, 아까 확실한 반등이라고 했으면 2월 달에 2,000건 거래량 나오고 3월 달에 한 3,000건 나와주고 4월 달에 한 4,000건 나와주면 오케이, 확실한 반등 인정, 요렇게 갈 거예요. 근데 물량 증가가, 매도 물량 증가가 아직은 버겁게 느껴집니다. 6억 이상 거래량 늘고 비중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가리지 않고 다 보여드립니다. 다 보여드려요.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꿈틀꿈틀. 아직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자. 한 3개월 정도면 정말 찐으로 반등인지 아닌지 가려집니다. 근데 22년 3월에는 한 3개월 정도 거래량 대선 이후에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이때 찐으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었잖아요. 확실하다고 이야기 없다. 시드니 젤든 영원한 것은 없다. 네, 분양권 5건의 거래, 오늘 거래량 좀 적었어요. 근데 뉴스에 나왔던가요? 뭐 힐스테이트 사하 뭐 굉장히 거래량이 많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세대수 많고 그런 것들 거래량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비춰주는데, 이 거래량 자체, 이 전체 거래량 중에서 거의 힐스테이트 4억이 한 절반의 거래량을 차지할 싶어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4억만 분위기 좋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란 말인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134건, 전세 거래량 계속 많은 흐름에 사랑의 힘이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피크의 거래량 이루고 있는 2월 달의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빠지는 것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막 옆에 숫자를 나타내서 1억씩 빠졌네요, 2억씩 빠졌네요, 이 말씀을 드린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죠. 근데 이게 몇 개월 만에 끝나는 현상이 아니고 2011년도 2012년 그때까지도 높은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이 희화하면서 기만이 좋네, 높은 전세 막 살아주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 그 사람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2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전세 가격 조정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금리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다시 경제의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된다면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는 못하겠다. 2년 후까지 내다보지는 못하겠다. 제가 뭐 흐름 예측하는 거 최대한 길면 아까 뭐 전세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한 1년치 정도, 요 정도까지 예상해 보는 정도이지, 멀리까지 보면 이 방향을 멀리까지 보고 있다가 방향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 조금씩 선회하면서 가도 괜찮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제 고집을 세우는 게 이 하락이라는 거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순환 주기에 따라서 다시 돌고 돌아서 상승한다에 49%, 일본처럼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에 51%, 절대적으로 걸진 않습니다. 아주 요게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지만 바뀌는 상황,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제 고집 피워가지고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방향의 흐름, 큰 방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데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가격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 가셔서 가격 흐름 탁탁탁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뭐 실전 부동산, 이제 카페가 이런 데 가서 치고받고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평행 이론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거래량 늘어나던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뭔가 조금 약간 팍팍 한 번씩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작년 1월달인가 2월달 요럴 때 거래량 팍팍 치고 올라가주는 요런 거래량이 있는데 그런 거래량이 안 나오더라는 부분들도 요런 차트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매번 보시는 분들은 이 흐름들 이해하실 거예요. 월세 거래량은 예전의 그 흐름 뛰어넘었다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다시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월세 비중 보시면은 살짝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조금 사랑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세 거래는 월세보다 지금 전세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부산 임대 거래량 요 흐름까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